어떤 모든 사람들은 숨은 표였죠.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하고 이 허경영 총재하고 어떤 면이 같나? 자, 첫째, 이 징조라는 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야 사진을 이렇게 찍었겠습니다만은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유일하게 찍은 사람이 트럼프하고 허경영. 또 이걸 가지고 누가 뭐 사진이 가짜네 진짜네 그것 또한, 그렇게 논하는 것 또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자, 일단 징조를 한번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의도 그 당사를 마련해서 창당은 한 달 전에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들이 이제 쫙 떴습니다. 허경영 총선 앞두고 창당했다. 국민 1인당 150만 원씩 주겠다. 이제 이것이 가장 배당금당이니까 이것을 가장 앞에 내세울 겁니다. 아마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자, 15대 17대 대선 출마와 공중부양 축지법 등 기행을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허경영 씨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제 이하 배당금당입니다. 배당금당을 창당했다.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이거 예를 들어 배당금당이 뭐야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뭐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걸 한 번씩 꼭 묻게 돼 있다니까요. 배당금당이 뭐야? 그거 돈 준대 150만 원씩 이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거 다 하늘의 뜻입니다. 자, 지난 27일 허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 개소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배당금당의 33개 주요 공약 등을 밝혔다. 허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주고 배당금당이 국회 150석을 확보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을 150만 명 확보할 것이라며 세 가지 150 정책을 강조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국민 배당금 제도다. 국가의 1년 예산을 50% 절약해 30세 이상, 기혼자는 20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준다는 것이다. 자, 허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배당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를 해체한다. 이제 이 통일부는 해체해야 돼요. 이거는 통일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과 보좌관 감축, 벌금형 확대 등 대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굶는 사람, 카드 빚 못 내는 사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을 얻게 하겠다. 아름다운 자본주의로 가겠다. 노동자들이 빚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서민을 위한 배당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게 아마 이 시대에 맞는 젊은 사람들과 20대, 30대, 그리고 60대, 거의 뭐 요새는 5, 60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한테 거의 그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겁니다. 허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서민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법은 때려치우고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정치가 선진국에 있냐? 아주 한심하다. 배당금 당 의원으로 150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도 적절히 지적한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잘 비판했어요. 또 이거를 이렇게 한국당 쪽을 비판해야 또 이런 기사들을 쫙 실어주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왼쪽으로 언론들이 치우쳐 있으니까 요거 잘 이야기했네요. 또 무조건 지도자를 흔들어 반사 이익을 보겠다는 정당들의 꼬락서리를 보면 먼 미래에는 정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 정당제도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계속 저렇게 쇼만 하는 겁니다. 허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는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결혼을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1년 6개월을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으나 지난해 12월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요거는 아주 간단하지만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허경영 총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뭐 요거는 비례대표 1번으로 나간다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나 다름없고요.
이어서 이제 항상 그 허경영 총재를 얘기하면은 자꾸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인데, 허경영 총재가 청와대 그 박정희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을 때부터 아마 청와대에서 이렇게 서로 이거 인연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나라와 대통령이 되고 세계 대통령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허경영 총재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희생돼서 감옥 간 것이나 이런 게 다 하늘이 시킨 겁니다. 요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과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뭐 어떻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서 감옥에 갔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는 뭐 서로의 어떤 누가 명예를 누구 때문에 갔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었겠죠. 감옥을 체험하게 한 겁니다. 감옥을. 그 허경영 총재의 33공약 중에서 감옥을 폐지한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감옥을 체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는 하늘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하게 한 겁니다. 없애야 될 것도 체험하게 하고 또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10년간을 피선거권을 박탈 안 당했으면은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때가 아닌데 계속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때를 맞추는 겁니다. 하늘은 정확하게 때를 맞추는 거예요. 10년을 딱 쉬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오면 안 돼요. 그때 나오면 아마 오히려 더 다른 큰일을 당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피선거권으로 허경영 총리를 딱 묶어 놓는 겁니다. 나가지 마라. 지금 네 때가 아니다. 하늘이 그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딱 묶어 놓고 보세요. 작년 12월 달에 딱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정치 활동을 하게끔 딱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늘이 정확하게 때를 딱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요 10년간은 뭐 했어요? 유튜브 했잖아요. 유튜브. 이 유튜버는 대통령 돼가지고 유튜브 생활은 못해.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유튜브 생활을 많이 해놔야 돼. 이 유튜버는 세계 대통령으로 가는 여기 이제 유튜브 때문에 대통령도 되고 유튜브 때문에 전 세계를 이렇게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도 지금 딱 맞게끔 허경영 총재를 위해서 이 유튜브가 사실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하늘을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많이 해놨죠. 근데 12월 달에 올해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 정당을 창당하고 원래 몇 월 달에 했나요? 창당하고 나서 하나하나 아마 허경영 총재가 하는 것마다 하늘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척척 잘 될 겁니다. 잠시요.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당선이 되었나? 누가 트럼프를 과연 찍어줘서 당선이 되었나? 그 당시에 힐러리가 모두 다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네? 누가 과연 트럼프를 찍어줬냐? 대이변의 주인공 트럼프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한번 볼까요? 트럼프를 찍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트럼프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번에 워싱턴 정가를 싹 물갈이하면 어떻게 될지 보고 싶었어요. 우리 지금 정치가 다 이거 썩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젊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사람이고 어떻게 해요? 싹 물갈이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야. 지금의 미국 그 당시 트럼프가 될 당시의 분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또 볼까요? 어떤 사람이 됐는지. 자, 트럼프의 거친 면이 마음에 듭니다. 그는 미국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허경영 총재가 항상 이야기하죠. 정치인들 다 바꿔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정치인들 다 그냥 그 정신교육대에 300명 국회의원 다 보내고 정치인들 뭐 3,000명 다 그냥 정신교육대 보내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미국이 느끼던 트럼프가 그 당선될 그 당시에 미국인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볼까요? 거침없는 언변과 강경정책 내세우며 지지층 벌이했다. 지금 똑같습니다. 허경영 총재 나중에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미국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임금이 오르질 않습니다. 일자리가 거의 없거나 해외로 나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잖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 당시에 트럼프의 상황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5, 60대, 70대, 80대 모두가 이거 그 허경영을 다 찍게 됩니다. 그 심리를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무엇보다도 인신공격의 신물이 났습니다. 그저 선거가 끝났다는 게 행스러울 뿐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허경영 총재가 항상 얘기해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나는 아무도 허경영 총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책으로 승부하지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해서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고 상대방을 사람을 공격해서 이길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뭐 유튜버 초기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 보면은 똑같아요. 허경영 총재가 얘기한 그렇게 이 사람 지금 트럼프와 허경영이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허경영을 지금 지지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또 볼까요?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이 뭐라 그럴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킨 것 같아. 공짜 돈을 받으면은 안 된다. 그것이 어떻게 공짜를 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냥 조금 월급 받고 그렇게 살고 정치인들은 그냥 뒷돈으로 빼서 그냥 다 호의호식하며 살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시켜 놓은 거야. 지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돈 펑펑 싸가지고 세금으로 갖다 지네들 다 갖다 쓰고 그냥 일반 국민들은 여러분들은 놀고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세뇌를 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가 150만 원 준다니까 에이 그거 싫대. 믿질 않아. 왜 믿질 않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상위 5%들이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노예로 만들어 놨다니까. 정책적으로. 그래서 허경영 총재가 150만 원 준다면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돈이 나와서 어떻게 주냐. 이거부터 얘기를 해. 준다는데도 싫대. 그게 바로 정치인들이 그렇게 세뇌를 시켜놓은 겁니다. 국민들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허경영 총재는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권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설사 일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먹이 살려줘야 되잖아.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이 바로 백혔으면요. 일을 안 하고 먹고 노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가장 힘든 게 사람이 빈둥빈둥 노는 게 그만큼 힘든 거 없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다가 정년퇴직 하면은 그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사람이 늙어요. 그래서 이거 15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진짜로 허경영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선택해서 우리나라에 내려준 그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끊임없는 논란이 트럼프 대2번의 주인공. 허경영 총리도 아마 엄청나게 논란이 일 겁니다. 150만 원씩 준다는 거, 그거부터 아마 사람들이, 야, 무슨 돈으로 주냐? 이거부터 의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일 텐데, 그것이 오히려 허경영 총재를 이렇게 당선시키는 그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번에 제가 또 이 좋아하는 가로세로 유튜브 채널 거기서 최사랑하고 어떤 그런 스캔들을 먼저 터뜨렸어요. 그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허경영 총재를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될 겁니다. 다 그거로 알리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욕구. 궁금한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섹스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착한 척 하잖아요. 착하지 않아. 사람들은 다 거짓말해. 예? 그거 한번 또 이거 보여드릴까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와 전문가의 예측은 모두 틀렸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트럼프 승리에 대한 여러 가지 단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다의 저자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 위츠는 인터넷 데이터 전문가로 구글 트렌드를 통해 매일같이 사람들이 웹을 돌아다니면서 남기는 디지털 발자국을 뒤쫓습니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을 비교 검색해보면 이렇게 검색량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2016년 여론조사가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예언하지 못한 데에는 거짓말이 큰 방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하기 창피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를 뽑겠다고 마음을 굳혔음에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사람들은 익명의 설문조사에서도 거짓말을 하는데 자신이 멀쩡하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향을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미국인들이 구글 검색창에 얼마나 솔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포르노와 날씨 검색량이라고 말합니다. 둘의 검색량은 비슷하거나 때로는 포르노가 더 자주 검색되죠. 이렇게 구글에 검색되는 데이터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트럼프 얘기로 돌아와 보죠. 저자는 구글 검색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앞에 두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강하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클린턴 토론, 힐러리 지지자들은 클린턴 트럼프 여론조사라고 검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빅데이터로 사람들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또 착한 척을 하는, 착한 척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허경영 총재는 트럼프 당선은 허경영 총재의 당선을 예고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늘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언론들이 다루는 것이나 이 전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늘은 정말로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고 있고 차기 대통령 허경영이 거의 완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허경영 총재는 반드시 하늘이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한 말씀 드립니다. 토론할 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그걸 대통령으로 여러분들이 뽑아서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한테 긴찰곡도를 이야기하겠어. 응? 기본이 돼 있는 자가 나와 전무후무한 자가 나와야 돼. 지금 지금 이런 대한민국을 전무후무하지 않는 자가 나와가지고 고친다. 도둑놈들이야. 아까 우리 영상 봤죠? 토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허경영을 빼자. 이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봤거든. 허경영이가 나왔다가는 주둥아리를 놀려봤자 헛게 돼버려. 그냥 와르르 그동안에 고생했고 뿌려놨던 모든 게 다 없어지니까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걸 모방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겁을 내겠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발바닥이 멀쩡하다거나 발모가지가 멀쩡하면은 긴찰곡도고 요걸 수립이 되나 안 되나? 알겠죠? 고성국 TV 틀어봐. 고성국 TV 허경영이가 무슨 피해를 보고 있는가? 우리나라 최고 네, 김장수 박사. 특별대담. 저 사람이 여론조사 이 정치판에 네. 최고 박사래. 거꾸로 가고 있다.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건 되게 위험하다. 예. 내가 여기 한번 출연했어요. 저기 시간이 다 됐지만 예. 홍준표 문제 좀 얘기합시다. 우리 당에 아주 난영난제들이 많죠. 아니, 조사 데이터 가지고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웃긴 게 자기가 보면 자기 지지율 여성에서 6% 나오고 2% 나오는 거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사가 틀린 겁니다. 얘기 안 하네. 예. 그건 조사가 이게 셀로 쪼개가면 저는 2대8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무슨 이준석이 우리 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80% 나올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 경우도 그렇다. 예. 홍준표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준석으로 대답을 하셨네. 홍준표는 저는 왜 2030 10대, 20대, 30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여성 정의당 후보의 10몇 % 이상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체제에 대해서 현 질서에 대해서 불만인 거를 우리가 대변을 해주면 오는 거지. 그게 지역에서도 그거 없습니다. 지역에 가면 그런 사람들 셌습니다. 내만 손잡으면 1000표. 백날 손잡고 다녀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 사람 손잡으면 얻는 표가 더 많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500표는 오겠지, 1000표는 도망가겠지, 이렇게 되면. 아니 저 사람이 왜 서 있어? 아이고 나는 아니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그렇죠. 홍준표 대표 그 얘기하는데 홍준표 대표 지금 호감도 조사하면 제가 볼 때는 7대3 나올 겁니다. 나 안 좋다가. 어? 그러니까 예. 그 저기 허경영 후보랑 대담을 했더니 자기가 5% 이상 지지율 나와가지고 TV 토론에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가 다 정리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여론조사에서 엄청 차별받고 있는 사람이 허경영입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빼기도 하고 사실 안철수 부상하기 전에 허경영이 사실 3등이었습니다. 그렇지.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가 가장 차별하고 있는 사람이 허경영이다. 이거 허경영을 여론조사에 못 나오게 차별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기선 정치인들하고 뭐가 어떻게 된 관계인지 몰라도 어쨌든 허경영을 차별하고 있다고 최고 전문가, 평론가 이야기해야 하네. 고승호 지금 허경영 후보가 가장 차별받고 있다. 텔레비 안 내보내줘. 5%가 넘은 사람을. 맞죠? 그리고 무슨 뭐 갑자기 말이야 내 저 밑에 있던 안철수가 막 올라가죠? 이거는 뭔가 국민의 힘이 흔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보고 있어. 신인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에? 다 보고 있고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 허경영을 제대로 넣으면 많은 표들을 가져올 거다. 저봐, 허경영을 제대로만 보도해주면 많은 표를 가져올 거다. 그래 안 그래?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죠? 의도적이라는 거 이 사람들은 알아. 이게 법원에 증거 자료로 들어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말이 필요해 안 해?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걸 너희는 눈알이 없어서 보고 있냐? 너희는 눈이 없냐? 맞아요. 너희는 중앙선관위가 월급 받아먹고 앉아서 눈이 없냐? 어째서 후보를 이렇게 차별하냐? 내가 0.1% 나오는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웃으면서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허경영이 차별 안 하면 안철수 표도 자기 가져올 수 있고 저 표도 허경영한테 올 수 있고 그래 안 그래? 다시 앞에서 조금 앞에서부터 털어봐. 이상 지지율 나와가지고 TV 토론에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가 다 정리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여론조사에서 엄청 차별받고 있는 사람이 허경영입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빼기도 하고 사실 안철수 부상하기 전에 허경영이 사실 3등이었습니다. 그렇지.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가 가장 차별하고 있는 사람이 허경영이다. 이거 허경영을 제대로 넣으면 많은 표들을 가져올 거다. 허경영을 제대로 넣으면 많은 표를 가져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여론조사 기관들이 허경영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빼고 있고 올라갈 수 있는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못 가져오고 있다는 말이야 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은 알고 있으면서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알고 있다는 소리야. 이 김장수 박사가 그 정치 그 평론의 1인자예요. 그럼 저게 거짓말입니까? 그럼 들어보자고. 좀 가져올 거고 홍준표 표도 좀 가져올 거다. 홍준표 표도 허경영이에요. 안철수 표도 허경영한테로 가져온다. 그런데 허경영을 안 내보내므로써 의도적으로 여론조사기관들 허경영을 팽시키고 있다. 이 말 맞죠? 여러분들은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돼. 지금 뭐 허경영이가 뭐 들어앉아 있느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새벽으로 밤늦게 계속 전국을 누비고 있어. 보도를 안 해주는 거야. 가면 뭐래? 보도를 안 해주는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 여기 앉아있고 내가 여기 앉아 장례식에 갔었어. 2시간 같이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고 여기 안철수가 내 옆에 앉고 여기에 손학규가 앉았어요. 그 영상에 나왔을 거야. 그래서 허경영하고 안철수 손학규 나오세요. 그래. 나와서 분양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차례가 돼서 나가니까 여기 내 서고 손학규 서고 안철수 이렇게 서가지고 손학규가 가운데서 향을 대표로 사러 우리는 묵념했죠. 근데 방송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딱 안철수만 보도해줘. 허경영 왔단 말 한마디 안 해줘. 그게 돈 들어갑니까?
내가 3등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내 밑에 있던 사람인데 그걸 끄집어 올리면서 허경영을 죽이는 거예요. 손학규 민주당 대표했던 사람이야. 당 대표 총재했던 사람 맞아 안 맞아요? 그 사람도 보도를 안 해줘. 그 있을 수 있습니까? 영상에는 내 얼굴이 나오는데 그 어차피 안철수를 내보내려니까 내 얼굴이 나와야지. 나오는데 허경영 얘기 한마디도 없고 안철수, 손학규 얘기 한마디, 안철수만 소개. 그거 됩니까? 공정성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말이야. 허경영을 제대로 내줬으면 안철수 표도 많이 가져와야 되고 윤석열 홍준표 표도 허경영한테로 다 올 수 있고 2030 표도 허경영한테 많이 오고 허경영이가 이렇게 부상할 텐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그게 공정한 거야 아니야? 중앙선관위는 낮잠 자고 방관하면서 자기 임무를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 사람 김장수 박사 말 들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거 불공정한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고 일어나나? 월급 날만 기다리는 거요? 되겠어요? 언젠가 그들은 미래를 볼 줄 모르니까 철퇴를 맞을 날을 모르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정반하지 않는 한 허경영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 언젠가 허경영의 앞에서 서게 된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공정하면 아무 탈이 없어요. 불공정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서로 마주보게 된다는 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지금은 숨어서 허경영을 배제해라, 허경영 빼라, 뭐 이런 불공정한 게 왜 생기는지 김장수 박사 말 들으니까 있죠. 여론조사 기관이 허경영을 가장 큰 허경영은 피해자다. 어디에 피해자냐? 여론조사 기관들의 가장 큰 피해자다. 이해가죠? 이게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이런 것이 증거가 있어. 털어봐요. 맞아 하고 빨리 끝내기. 이거 허경영을 제대로 넣으면 많은 표들을 가져올 거다. 저는 안철수 표도 좀 가져올 거고 홍준표 표도 좀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허경영을 제대로 해주면 많은 표를 가져온다고 그러죠? 그 지금은 표가 못 오게 누가 만드는가 봐. 이 사람 말은 그래 안 그래? 뭔가 허경영을 차단해라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허경영을 제대로만 보도해주면 많은 표를 가져올 텐데 못 오게 하고 있다 이 소리죠? 알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없어집니까? 김장수 박사라는 저분이 그냥 무슨 시시끌덩한 박사입니까? 알아주는 분이에요. 저분이 결론을 내면 굉장히 공신력 있는 사람의 말이잖아. 그러죠? 이 방면에 고성국 씨가 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할 정도면 그래 안 그래요? 하여튼 내가 박해받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맞죠? 하여튼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